예, 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중 보는 영상을 올리는 타스 세무사 공인중개사 블로거 유튜버 아저씨 오빠 동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네식 노트 필기법과 이것을 활용한 암기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저는 노트 필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글씨가 그렇게 이쁘지 않아서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은데 제 글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나요. 게다가 실용적인 것만 따지면 저는 노트 필기보다는 이론서를 요약해서 문제집의 키워드 형태로 태그를 다는 태그 단권화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메이커에서도 노트를 따로 만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고 수험생 본인에게 맞기만 하면 상당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능동적으로 뇌를 쓰는 노트 활용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네식 노트라는 게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미지에 나오는 것처럼 정리를 하는 건데요. 왼쪽 열에는 최소한의 힌트가 되는 내용이나 소제목 같은 것을 적는 공간이 있고, 오른쪽 열에는 그 소제목 등에 대해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제목만 보고 옆에 내용을 남에게 다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외우는 것이 코네식 노트 활용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지금 이미지처럼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거의 책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요약할 수 있으면 그건 곧 이해도 할 수 있는 거고 암기도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외우고 싶으시면 요약부터 하세요. 그게 뇌를 좀 더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비해서 상당히 키워드 위주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코네식 노트 필기를 할 때부터 요약을 하도록 하면 더더욱 이해도 깊어지고 암기도 잘 됩니다. 일단 이렇게 노트를 정리하셨으면 이 노트를 보시고 머릿속으로 남에게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를 했는데 그게 심한 배신 행위였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었다. 그러면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면 왼쪽에 소제목만 보고 지금처럼 설명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겁니다. 당연히 잘 안 되는데 안 될 때마다 컨닝하면서 누적적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요건 1까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엔 요건 1, 2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엔 요건 1, 2, 3까지 설명하는 식으로 누적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능동적으로 뇌를 활용하는 노트 활용법은 바로 빈칸 뚫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코네식 노트를 만드시고 그날 복습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공부 마치기 직전에 한두 시간 정도 빼서 오늘 공부한 것 전체에 대해서 한번 소제목만 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소제목만 보고 어제 공부한 것을 쭉 설명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3회독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빈칸 뚫기를 합니다. 코네식 노트의 오른쪽 내용 중에 본인 생각에 출제가 가장 많이 될 것 같은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론서 몇 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소제목 옆에 몇 페이지를 보면 이 내용이 있는지 적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복습하실 때는 소제목만 보고 내용을 떠올리는 건데 당연히 빈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많이 틀리고 더 책을 많이 찾아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틀려봐야 더 빨리 외워집니다. 자꾸 틀리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봐야지 더 잘 외워집니다. 그러면 일부러 더 중요한 것일수록 자꾸 틀리고 찾아보도록 하는 거죠. 물론 이걸 처음부터 하면 너무 힘드니까 당일 저녁, 다음날 아침 3회독을 하시고 이걸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두 번째 방법까지 설명이었고 세 번째 코네식 노트 활용법은 바로 함정 암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문제를 푸실 때 함정도 암기 대상이에요. 이론만 완벽하게 외우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실수만 줄여도 당장 성적이 10%는 오르고 문제풀이 속도도 10% 정도 오른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함정도 암기 대상입니다. 문제는 함정을 외우기는 하는데
이론과 동떨어지게 외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함정을 외우실 때는 이론과 연결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신 다음에 자꾸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표처럼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소제목만 주어지면 옆의 내용과 함정을 떠올려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게 외워주세요. 이게 굉장히 뇌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지식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힘들긴 한데 정말 효과 좋습니다. 네 번째 코네식 노트 활용법은 문제와 이론을 묶어주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틀리는 문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냥 해답만 보고 공부하고 끝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자주 틀리는 문제 옆에 지금 표에 있는 소제목 부분을 적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험생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자기가 틀린 부분이 정확히 어느 부분 이론이 부족해서 틀리는 건지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무얼 알고 무얼 모르는지 아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합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관련 이론을 적어주는데 소제목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문제집을 빠르게 훑으실 때 문제 옆에 적어놓은 소제목만 보고 이론을 설명하는 연습을 꼭 하는 겁니다. 약한 부분은 시험 직전에 이론을 꼭 보고 가셔야 하는데 그걸 이렇게 대체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